지난 12월 17일 수원시청 로비. 광교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학부모 500여 명이 수원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북수원 민자도로 건설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23일 또다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시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 이유 또한 북수원 민자도로의 전면 재검토 요구. 예비 학부모 한 사람은 이를 위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삭발까지 해가며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신문고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수원 민자도로는 지난 1994년 수원시가 처음 일반 도로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됐다가 2004년에 동부건설이 민자 사업을 제안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우선 협상자 지정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재검증 등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올해 6월 준공을 위해 거의 완공되어 있어야 할 도로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하고 전면 재검토 이야기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수원시가 신설 계획 중인 북부 외곽순환도로. 수원시 북부인 장안구 파장동에서 광교 신도시와 용인시 상현동까지 7.7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넓이 20m의 도로입니다. 예상 총 사업비는 3,714억 원. 그중 1,400억 원은 수원시와 광교 신도시 사업시행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 준공 후 30년간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교 신도시 조성에 맞물린 광역교통 개선사업 대책과 함께 43번, 1번 국도에 심각한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 광교 신도시 개발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총 인구 한 3만 세대 수가 3만 1,000세대가 들어가고 인구가 약 한 7만 8천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국도 43번 국도하고 또 1호선 국도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또 특히나 그 광교 지역의 이제 주변 도로가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동서간에 이제 그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도로가 필요해서 이게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민자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이게 2007년도에 광교 시시계획 승인 시에 이 도로 노선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토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우회할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도로 노선을 해야 된다. 하지만 도로 예정 지역 주민들은 학교 수업 거부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거세게 반발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북수원 민자도로가 지나는 구간 바로 옆에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과 학부모들은 북수원 민자도로가 아이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고 시는 광교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제작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광교 초등학교 학부모와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북수원 민자도로 반대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와 처해진 상황이 이 영동고속도로하고 지금 학교 이격거리가 75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너머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게 경기대 역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불과 학교 담배에서부터 100m 안쪽에 지금 모든 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들리는 소음 들리시죠? 교실에서 이 소음 고스란히 다 들려요. 지금 현재도. 근데 더 가까이에 민자고속도로 4차선이 더 생긴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거기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 도로가 어떻게 가능한 도로겠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시기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새로 건설될 도로와 광교 초중학교의 거리는 직선으로 불과 25m 남짓. 고가도로로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와 비슷한 높이로 건설될 경우 학교에서는 도로가,
도로에서는 학교가 서로 훤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100m 거리에는 이미 영동고속도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학교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고속도로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민자도로가 건설된다면 그 피해가 배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저 입주할 때 브로셔 자체를 보면은 영동고속도로에 붙은 정말 실선처럼 하나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가 있다의 여부 정도만 있는 거지 이게 정말 학교 옆으로 붙어가는지 영동고속도로에 붙어가는 도로인 건지 아무런 표시조차 없었어요. 그 그림에 4차선이라는 것도 없고요. 더 가까이 붙인다는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가도로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는 고가도로라는 것도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애들 공부하는 학교 옆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거의 똑같은 구간을 지나는 새로운 유료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고 시가 말하는 교통량도 과대 산정되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고속도로가 나란히 가는 쌍둥이 고속도로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령 교통량이 많으면은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하거나 보완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총 사업비가 2016년 기준으로 4,20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경 피해 대책을 세우고 하려면은 5천억, 6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7km 정도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쌍둥이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원을 낭비해야 될 것이냐, 또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도로가 없으면 몰라도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비용 들여가면서 피해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도로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기각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광교 신도시 계획 당시 진행된 환경 적합성 검사 이외에 민자도로만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수원시의 자료에 보면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이런 유사 사례의 고속도로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주에 있는 도화간 도로거든요. 이때 이걸 하고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또 해요. 3년 후에. 근데 수원시 지금 자료에 보면은 없습니다, 그런 게. 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소음 기준에 따르면 교통소음은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관련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43번과 1번 국도의 만성 차량 정체를 풀기 위해서는 민자도로가 꼭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민자도로가 추진되지 않으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43번과 1번 국도의 국도 확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문제 발생은 물론이고 민자도로 노선을 보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또 광역교통도로망을 대체할 우회도로를 지정해야 하지만 광교 신도시 주변에 북수원 민자도로를 대체할 만한 우회 노선이 없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은 설명회와 토론회,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지만 번번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시되고 있는 광교 초중학교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어렵다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1,000억이 넘는 추가 비용과 사고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반대 시위에 시는 환경부가 승인한 계획보다 도로의 높이를 3m가량 낮추고 특수 저소음 포장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일자형으로 계획했던 방음벽을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굴곡형이나 반터널형으로 건설해 차량 소음을 줄이고 방음시설의 재질도 빛이 통과하는 투명한 방음벽을 사용해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약 340m 되는데 이 구간은 당초에 그 광교 지구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그 방음벽 또
높이 12m로 하는 것으로 방음벽 12m를 하더라도 그 환경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방음벽 외에 뭐 절곡형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반방음벽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당초 계획 시에는 포장을 일반 포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음 포장을 해가지고 약 한 3dB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기준치 이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시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요.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 그래서 좀 교육청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하시겠다 하시면 저희 전부 다 전학 신청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학교 정말 못 다녀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운동장에서도 못 놀고 교실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이런 학교가 세상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공부시켜요? 실제 일본 국도의 작년 통행량은 약 3만 5천 대 정도였습니다. 광교 신도시 입주 완료와 함께 지난해 수원시가 유치한 프로야구 제19단의 본격적인 경기가 열리는 2년 뒤부터는 통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역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수원시, 그리고 학습권과 주거 환경권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 양측 모두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처럼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확한 교통평가와 함께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